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강북 전성시대 베드타운에서 일자리가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말인데요. 노원구의 수건사업인 창동차량기지 부지 개발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트 사이트.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이 개념을 도입해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나섭니다.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업지역 종상향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리고 균형발전 사전 협상 제도를 도입해서 미리 논의를 해가면서 개발 계획을 짜게 됩니다. 노원구의 수건 사업인 창동 차량기지 부지 개발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곳에 많은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은 노원 구민들의 오랜 꿈. 화이트 사이트 개념을 도입하면 개발 조건에 일자리 유치가 의무화됩니다. 즉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아닌 기업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시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 산업 클러스터를, 광운대 역세권엔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를 발표했습니다. 노원구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 노원구와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언급이 됐고 또 노원구에서 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또 많이 반영이 돼서 정말 우리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이전도 최근 대체 부지를 확보하면서 의정부와 다시금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 인터체인지 근처에 군 화학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학부대가 이미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노원구가 매입을 했고 그 부지를 의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의정부의 시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또 동의를 했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올해 하반기 착공이 시작되며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관련된 MOU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노원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인 재건축.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로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높은 분담금으로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임대 감소로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환경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원구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상계, 중계, 월계, 번동, 창동, 방학, 신내, 성산 등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규제 혁신으로 신도시급으로 혁신을 하게 됩니다. 노원구 재건축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요인은 높은 분담금. 자재값 상승 등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계속 오르자 실제로 몇몇 단지의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을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량 감소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여량이 15%에서 10%로 줄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더 생기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고밀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이미 높이 지어져 있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재건축이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기존에 280%에서 300%로 올려줬던 것을 이번에 360%까지 상한 용적률을 1.2배 늘리게 됩니다. 이 밖에 신속 통합 자문 등을 병행한 사업기간 단축과 자연 경관지구를 기존 3층에서 약 7층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여 높이 제한을 크게 완화합니다. 추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재건축 추진한 44개 단지 중에 역세권과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이 22개 단지나 해당이 돼서 이쪽의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용적률을 1.2배 올려주는 것도 지금 꽉 막혀있던 재건축의 물꼬를 트일 수 있는 좋은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분담금으로 인해 꽁꽁 얼었던 노원구 재건축. 이번 서울시의 발표가 훈풍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모아타운 신청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두드러지는 내용은 주민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사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서울시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모아타운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현행 30%, 강남구가 최근 이를 토지 등 소유자 50%에 더해 토지 면적 4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즉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지역을 선정해 서울시에 상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강남구가 상정한 3곳의 대상지가 최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타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주민 반대 의견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관계자는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율 상향과 함께 구는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조치가 모아타운 사업의 선정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월 110만 원이었던 기초의원 의정활동비가 15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성북구가 주민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공청회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원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하게 된 것, 이와 관련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정부에서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의 상한 기준이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150만 원 이내로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패널 간 찬반은 엇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정활동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의 한 점도 소홀함 없이 관리하고 감시하려면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시켜야 하고, 반면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고 구 재정에 부담을 주며 기초의원의 경우 겸직도 가능해 또 다른 수익 창구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경우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고자 하는 주적은 어떻게 보면 큰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주민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자진 없이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구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민, 인상하되 집행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처럼 피수 하나 없이 참 동분서주 고생하시는 것도 충분히 있고, 의정활동비가 급여는 아니잖아요. 급여는 공개할 내용이 아니지만 의정활동비는 좀 공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최종 심사는 오는 20일 열릴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성수입니다. 종로구의회 역시 의정활동비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종로구 의회가 의정비부터 늘리자 이를 꾸짖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최하 12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된 건데 최대 상한선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원들이 고물가로 인한 민생난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제밥그릇 먼저 챙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거를 보고 나서 몇 프로를 올려야 되는 거지. 상한선 올렸다고 상한선 다 올려준다? 이건 완전히 주민을 호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종로구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의장직을 놓고 여야 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멈춰 있었던 점도 꼬집습니다. 솔직히 작년, 재작년 구의원들 일 안 하셨습니다. 오죽 일을 안 하셨으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나서서 아시죠?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연말에. 라도균 의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일부 반발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고 보다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며 행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된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 종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우리만 안 해도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번 의정비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죠.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가 겨울 휴식기를 마치고 다시 물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강의 모든 분수대가 순차적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물감이 떨어진 듯 어둠이 내린 한강을 파란색, 붉은색으로 물들입니다. 걷는 것도 재밌고 이 분수해가지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노래도 틀어주고 아무래도 친구랑 온 게 너무 좋아서. 겨우내 멈췄던 달빛 무지개 분수가 다시 물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1140m에 설치된 380개 관을 통해 분당 190톤의 한강물을 내뿜습니다. 분수쇼는 20분. 아이들 노래부터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음악에 맞춰 때론 직선으로 때론 곡선으로 물줄기를 그립니다. 가동 첫날 반포대교 남단의 달빛 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과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불빛이 되게 화려하고 리듬감 있는 음악이랑 같이 나오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또 일반 한강공원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대중들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달빛 무지개 분수는 매일 정오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선보입니다. 분수는 대체로 수변 무대 쪽으로 나오지만 당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한강공원에 설치된 10개의 분수도 순차적으로 가동됩니다. 음악 분수와 물빛 광장 분수는 4월, 그리고 5월부터는 모든 분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국내 최대 체험형 미디어 파크가 서울대공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이상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글에 있을 법한 사자가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거대한 폭포에서 코끼리가 튀어나오고 바닷속 해양 동물은 손에 잡힐 듯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테마 공간 원더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상적인 모험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레디 출발! 원더파크는 지구의 생태계를 주제로 총 3층 규모 10개 전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2층에선 동식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막과 숲속 밀림은 물론 기후별 동물을 현실 공간처럼 보여줍니다. 또 바다와 동굴 등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강현실을 통한 관람과 체험도 가능합니다. 3층은 휴식과 놀이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극지방을 주제로 한 볼풀 놀이터,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디어 테이블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선을 따라가며 놀이를 즐기다 보면 생태계의 다양성과 환경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디어 아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내용을 미디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 놀이와 체험과 아트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파크입니다.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에 들어선 원더파크는 규모 1,500평으로 국내 최대 체험형 미디어 파크입니다. 정식 개장은 5월이며
시범 운영 기간인 이달 28일까지는 입장권이 25% 할인 적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주말에만 운행해온 서소문청사 정동 전망대가 평일에도 개방합니다. 평일에는 출퇴근과 점심시간 혼잡도를 고려해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개방합니다. 주말에는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기존 개방 시간과 동일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관람객 편의를 고려해 정동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달 5일부터 어린이날 기념 가족 특별체험에 참여할 유아와 가족을 모집합니다. 어린이날 가족 특별체험은 이달 27일 하루 동안 가족들이 함께 공연 관람과 놀이체험, 만들기 교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세에서 5세인 유아와 가족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 유아의 가족은 이달 3일까지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는 1, 2차 공모보다 부지 면적은 9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시설 명칭은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되는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맡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작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